현재 저희 채널에서 일본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정부 부채 위기로, 그 위기의 진원지는 30년간 무분별하게 발행된 일본의 채권과 세입 세출의 불균형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입 세출이 정말로 얼마만큼 불균형한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이며 예산의 기조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2018년 12월에 발표된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였고요. 물론 2019년이 진행 중이고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써 8개월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9년 일본의 예산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2019년 예산 총액은 101조 4,564억 엔으로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2019년 한국정부 예산 470조 5천억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슈퍼 매머드급 예산 규모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세출, 즉 정부가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보험이나 의료 및 고용, 산재보험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무려 34조 587억 엔으로 전체 총 예산 중 33.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회보험 중 80%가 넘는 규모가 고령층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일본은 고령화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 국채비입니다. 총 23조 5,082억 엔으로 전체 2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국채비가 무엇인지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지방교부금으로 15조 9,850억 엔, 총 예산 중 15.7%에 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공공사업 분야의 지출이 총 예산의 6.8%인 6조 9,099억 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에 해당하는 방위비가 5조 2,574억 엔, 교육비가 5조 6,025억 엔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세출 부분은 77조 9,483억 엔, 그러니까 총 예산의 76.8% 정도가 국가재정정책에 투입되는 지출이고요. 정책 예산 중 44%가량이 사회보험 지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공적연금 예산이 50조 3,116억 원임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한국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일본 예산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걸까요? 이 방향성을 알기 위해선 일본의 예산 기조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예산안 발표에는 이 예산 기조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가 일본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냐면요, 세입 세출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아래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세입은 2018년 59조 790억 엔에서 2019년 62조 4,950억 엔으로 5.8% 증가했고요. 반면 세출은 2018년 74조 4,108억 엔에서 2019년 77조 9,482억 엔으로 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작년보다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조 4,532억 엔가량 세출이 더 많아 세입 세출의 구조가 여전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가의 채무입니다. 국채 발행 누적 잔고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하여 896조 7천억 엔, GDP 대비 158.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본 재무성에서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7년 연속 국채 발행액이 감소하고 GDP 대비 국채 잔고 비율이 소폭 하락한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요. 2020년 누적 국채 잔고 900조 엔 돌파와 GDP 대비 국채 잔고 비율 160%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예산 기조는 10월 1일로 예상되어 있는 바로 소비세 인상입니다. 8%에서 10%로 인상이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편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의 재무성은 저희가 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0월 소비세율 인상이 5조 2천억 엔 정도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특별 조치 등 2조 3천억 엔을 투입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여 경제적 악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지난번 10월 소비세 인상편에서 2014년 3%에서 5%로의 소비세율 인상이 당시 GDP 3%에 해당하는 14조 엔의 소비 감소를 동반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10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이전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경제의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내수 경계 진작의 기회로 보고 있는 일본 재무성의 판단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은 폭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산 기조로 국토 강인화 정책이라는 예산 기조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조 정도인데요. 물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미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아베 정권이 있는 기간 동안 이 국토 강인화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하자고 하면 토건 산업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냄새가 나죠. 10년 전에 어떤 분하고 비슷한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정도로만 추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소비세 증액분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강화에 8,110억 엔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그중 절반에 가까운 3,882억 엔을 무상 유아 교육과 보육의 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만큼 일본도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무상 교육, 보육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한국의 보육 예산은 1조 1,759억 원인데요. 그보다 3배에 달하는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일본 정부는 무상 보육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서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 경제 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예산 기조를 살펴봤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본의 세입과 세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다소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세 인상이 일본 내수 경제의 진작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이 어디서부터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민간과 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 6년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다소 놀랍지 않나요? 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의 GDP를 2018년 대비 1.3% 성장한 566조 1천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민간 최종 소비 지출과 민간 주택 투자, 민간 기업 설비 투자가 각각 1.3%, 1.2%, 2.7% 성장하며 일본 경제의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과 민간 주택 투자, 민간 기업 설비 투자의 증가 전망에는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4년의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에 분명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줄곧 소비세율 인상이 2019년 일본의 내수 경제 진작에 중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예상인데요. 과연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세율 인상이 2019년 일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베 내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내수와 민간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해외 수요와 공적 수요 부분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일본 정부도 이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공적 수요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2%, 해외 수요는 0%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 8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해외 부분에서는 0% 이하의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산 부분을 살펴보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채 부분인데요.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 제일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일본 정부의 2019년 예산은 101조 4,562억 엔으로 세입 항목, 즉 정부 수입 부분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은 32조 6,598억 엔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의존도는 32.1%입니다. 국채 의존도는 2013년 42.9%에서 2019년 32.1%로 7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은 국채의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이지 누적 국채가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국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국채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단순한 수치일 뿐 일본 정부에게 큰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출 항목 중에서 일본은 아예 국채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국채비란 국채의 상환 및 이자 지불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채가 누적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아나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채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합니다. 국채비는 2019년 현재 전년 대비 1.2% 증가한 23조 5,082억 엔으로 101조 4,562억 엔의 세입 중 무려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2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채 상환 및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네요. 그럼 여기서 세입 부분에서의 신규 국채 발행으로 얻어지는 수입과 세출 부분에서의 국채비만 따로 떼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세출로 나가는 국채비는 23조 5,082억 엔, 세입 부분의 신규 국채 발행 수입은 32조 6,598억 엔으로 현재 세출 부분의 국채비는 세입 부분 국채 수입이 7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일본의 누적된 국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예산에서 세출의 국채비가 세입의 국채를 절대 추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러저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일본의 중앙은행과 같이 일본 정부의 본연의 기능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점점 떨어질 것이고요. 저희가 일본 경제를 계속 돌아보고 있지만 이래저래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부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일본의 예산안을 통해 일본 경제를 되돌아봤습니다. 일본 경제는 기승전 일본의 국채 문제 같네요. 긴 시간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 번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